네, 변변한 정치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경민, 김경진 두 전직 국회의원 두 분을 모시고 함께 자세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무죄 선고가 됐긴 했는데 1심에서 선거법 같은 경우는 앞서 유죄가 선고된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출마 자체를 대선에 할 수가 없게 되는 건데요. 신경민 의원 보시기에는 이게 확정 판결 시점이 언제쯤 될 거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하시나요? 좀 뭐 633 원칙은 다들 말씀을 하시고 이게 뭐 강행 규정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게 지켜진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교과서에서 저도 학생 때부터 배웠거든요. 네. 근데 이걸 지키는 경우가 거의 없고 심지어는 그 뭐 몇 년 가도 그냥 가는 거예요. 임기 끝나도록 가는 경우. 그러니까 임기가 국회의원 임기 4년 뭐 이러잖아요. 네. 4년 뒤에 임기 끝나고 나서 되는 경우를 이제 최근에도 봤고 사실 이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 633으로 따지면 벌써 6은 깨졌잖아요. 이게 지금 2년 2개월. 예, 2년, 진짜 2년. 깨졌네요. 네, 이 6은 뭐 벌써 깨졌고 그럼 3이 지켜지냐? 저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근데 어려운 이유에 민주당의 지연 전략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은 법원의 어떤 시스템상 좀 어려운 걸까요? 아마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뭐 공문을 전체 판사들한테 보내가지고 633 원칙을 또 강조를 했다고는 해요. 네. 그런데 이걸 이제 판사가 지키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확고하냐라는 문제가 일단 하나가 있고요. 네. 진행자로서 판사가 뭐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피고인도 이걸 지킬 의지가 전혀 없잖아요. 이거 뭘 이걸 33을 지켜 뭐 이런 생각이 있고요. 그렇죠. 네. 지금까지 재판 지연 과정을 쭉 그 1심을 보면은 이재명은 피고인으로서 당 대표로서뿐만 아니고 피고인으로서 재판 지연과 재판 지연을 넘어서서 재판 방해를 하는 데는 대단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33 원칙이 지켜지기는 대단히 어렵고 벌써 그 카드를 박균택 의원인가 그분이 살짝 흘리잖아요. 위헌 법률 제청 위헌 법률, 신청을 내 개인 생각이라는 그 조건을 몇 번 강조를 하면서 아직 상의를 안 한 거고 법률위원회에서 논의도 안 했습니다만은 뭐 그러면서 그 카드를 슬쩍 꺼내는데요. 예. 이 조항 허위사실 공표 이 조항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법률 제청 신청을 받아가지고 결론이 나왔습니다. 앞서 그런 비슷한 제청이 있었군요. 있었죠. 예. 그래 이거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이걸 몇 번 그 다룬 그 경력이 있어요. 경험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또 하는 거죠. 물론 하지 말란 법은 없어요. 그렇죠. 뭐 100번이라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건 어떻게 되냐면은 일단 재판부가 오케이 받아줘서 헌법재판소로 보내거든요. 피고인이 헌법재판소로 보낼 수는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재판부가 금방 제가 했던 얘기대로 이거 전에도 뭐 언제 나왔고요. 뭐 그러니까 이제 이걸 또 보낼 필요가 또 신청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라고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면 이거 판사가 편견을 갖고 있다. 이 판사는 안 되겠다.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 이제 그렇게 될 수 있고 네. 이제 만약에 이것이 또 그래 한번 신청 받아들여 가지고 헌재 한번 보내봅시다. 예. 그러면은 그냥 쉬는 겁니다. 그러면 헌재 넘어가면 네. 헌재는 또 언제 이걸 심리할지 아무도 몰라요. 헌재는 지금 뭐 검사 탄핵 소추안도 막 도착을 하니까 할 게 너무 많아져서 정치권에서 보내는 게 너무 많아서. 그렇죠. 지금 헌재는 그리고 또 아직 지금 구성도 제대로 돼 있지 않고 그렇죠. 이러기 때문에 업무가 좀 폭주해 있고요. 과중돼 있죠. 그래서 일단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이제 선거 재판은 무슨 문제가 있냐면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이게 이제 형사 재판하고 똑같거든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열 수 있습니다. 네. 근데 피고인이 뭐 핑계를 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빨리 진행한다는 취지에서 그런 게 됐는데 이걸 이제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를 또 강구를 할 거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 머리로 생각할 수 없는 대단히 신출귀몰한 기기묘묘한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동원이 돼서 저는 이 633 원칙은
지켜지기가 어려울 거고요. 633을 원칙적으로 만약에 예. 진행을 한다고 그러면은 내년 25년도 여름쯤에는 이 선거법 공판의 경우에는 결론이 나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어림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간이 지켜지기는 좀 어림없어 보인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던 위헌법률 심판 제청하는 안도 뭐 약간 내부적으로 나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선거법 관련해서 법안 개정을 많이 좀 시도를 하고 있잖아요. 네. 발의된 법안들이 꽤 많이 있는데 허위사실 공표죄를 좀 삭제한다거나 아니면 당선 무효형의 벌금을 지금은 100만 원인데 1000만 원으로 올리자. 이게 뭐 얘기 들어보니까 물가를 반영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내부에서는 나왔다고 그러고. 근데 이게 소급 적용을 하겠다는 건 부칙에 담기지 않았다 보니까 그런 이유로 이게 이재명 대표 때문은 아니고 그냥 어쨌든 우린 고치자는 거다 이런 건데, 이게 만약에 법안이 통과돼서 실제로 만약에 시행이 되기 시작하면 2급 그 2심에서 감형 요소로 좀 적용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기준 자체가 바뀌었는데, 물론 이제 부칙의 조항을 둬가지고 과거 사건에는 과거법을 적용한다라고 뭐 어떤 부칙 조항을 둔다면 민주당 주장처럼 우리는 이재명 당대표 사건하고 전혀 상관없이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형식적으로는 말이 되지만 어쨌든 법문의 내용이 바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재판부에다는 이재명 피고인의 변호인들이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법도 바뀌었지 않습니까? 새로운 기준이 나왔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 과거의 기준에 따라서 형식적으로 재판을 받지만 새 시대의 새로운 분위기, 새로운 법에 따라 법의 정신을 반영해야 될 거 아닙니까? 분명히 그렇게 주장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눈 감고 아웅하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고요. 아니 과거에 이재명 피고인이 기소되기 전에 가령 이규민 의원이라든지 또 천안시장 예비 후보 같은 경우 허위사실 공표로 뭐 유죄 판결을 받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좋아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예. 지금은 하여튼 민주당이 어느 순간부터 국민들은 눈에 보이지 않고 이렇게 뻔뻔할 수 있나 싶어요 보면. 이재명 대표의 어떤 사법 리스크 위주로 좀 민주당이 법안도 발의하고 네. 좀 굴러간다는 생각이 점점 드는데. 근데 민주당이 일단 법을 개정한다고 해도 이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수 있는 거라서 계속 뭐 통과될 것 가능성은 없어 보이긴 하거든요. 대개 선거법은요, 여야 합의로 지금까지 진행돼 온 것이 관행이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물론 그게 깨져가지고 뭐 난리가, 지금도 그 법 가지고 여야 관계자들이 재판을 받고 있어요. 예, 패스트트랙 그렇죠. 사건. 그것 때문에 이제 그때 이제 여야 합의가 되지 않는 이런 선거 관련 법안을 할 수가 있느냐, 국회 내부 법이나, 그때는 국회 내부법이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이것도 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금방 김 의원이 설명했던 이 법도 물론 아무 상관이 없다고 얘기는 해요. 얘기는 하는데 상관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상관이 분명히 있는 건데, 네. 이제 여야 합의가 이게 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마 틀림없이 그냥 선거법이지만 또 정당 관련된 법, 뭐 국회 관련된 법이지만 그냥 이게 되면 명분상으로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 거예요. 예. 네, 그러면 이제 또 법을 또 올릴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아마 이것도 그냥 쉽게 한 번에 끝나지 않을 거예요.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이 되고 여러 번 진행이 되고 이래가지고 또 하나의 쟁점이 될 거고요. 그 허위사실 유포를 아예 뺀다는 게 이제 미국 선거를 아마 핑계를 댈 텐데, 미국 선거를 가서 들여다보면은요, 그 미국 선거는 이제 나라 덩치가 크고 뭐 사이즈가 아주 큰 선거기 때문에 TV 그 CF를 통해서 선거를 하는데, 그 예. CF를 듣고 있으면요, 민주당이 공화당 후보를 비판하거나 공화당 후보가 민주당 후보를 비판할 때 들어보면은 거의 그냥 인간 말종으로 쓰레기로 해요. 이 사람이 네. 대통령이 되거나 이 사람이 상원의원 하원의원이 되면 나라가 절단난다. 이 사람은 거짓말쟁이고 맨날 앉아가지고 나쁜 짓만 하던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예. 근데 허위사실 공표로 그것을 의율하지 않습니다. 아마 미국 사례를 들 거예요. 네. 그런데 미국하고 우리나라는 일단은 여러 가지가 다르고요. 네. 만약에 허위사실 공표를 우리나라 선거법에서 없앤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선거는 아마
거의 내전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예. 우리 선거 현실에 맞지 않고 저도 선거 경험이 뭐 제법 있는 편인데 재선거도 하고 남의 선거도 해보고 대선도 해보고 했는데 이 허위사실 공표 이 조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걸 손을 대면은 네. 선거법 자체가 와해됩니다. 이게 이제 선거법에 있어서도 좀 핵심 조항이다 이런 얘기를 뭐 국민의힘 쪽 법률가들 많이 얘기를 하는데 김경진 의원님도 이제 법률가시니까요. 실제로 지금 신경민 의원 얘기만 들어도 이거 이 뚝을 무너뜨리면 엄청나게 선거판이 더 혼탁해질 것 같다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지금 예. 50년 이상 시행해 왔던 법 조항이잖아요. 네. 이게 왜 하필이면 이재명 대표가 재판받고 1심에서 집행유예 유죄가 형 난 이 네. 순간에 순간에 이걸 고치겠다고 하냔 말이에요. 보면 네. 그것만 가지고도 이 민주당의 의도가 뻔한 거죠. 아주 뻔한 거죠. 아주 뻔하다. 네, 게다가 네. 심지어는 뭐 요새 그런 시나리오도 돌고 있더라고요. 그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반으로 확정이 된다. 그러면 10년간 출마 금지잖아요. 어떻게든지 이재명 대표가 누군가 대통령 대선 후보를 나갈 사람을 지명을 해서 그 사람을 당선시킨 다음에 예. 그 다음에 그대로 그냥 전면적으로 사면을 받겠다. 그래서 그 다음 대선을 이재명 대표가 출마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돌고 있더라고요. 아, 시나리오가 좀 바뀌었네요. 본인이 돼가지고 셀프로 뭘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일단 일안으로서는 네.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추진해 보고 예. 이안으로서는 어떻게든지 지금 법 자체를 그 변경해서 면소 판결 법 자체 허위사실 공표죄를 폐지해서 면소 판결을 받으려고 해보고 네. 3안은 법을 아예 이제 어떤 이 당선 무효형 기준 자체를 바꿔가지고 이게 당선 유죄는 나더라도 당선 무효가 아닌 상황으로 해서 1, 2, 3안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면 이재명이 다음번 대선에 출마할 수 있도록 하는 안으로 쭉 가보고 예. 그것도 안 되면 뭐 유죄 판결을 받고 얼마 안 있어서 사면 받는다 뭐 이런 시나리오까지 계속해서 연거푸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얘기가 돌고 있어요. 아, 정치권에서? 저는 예. 그 안은 뭐 그 안도 저도 들었는데 그 네. 안은 좀 현실성도 떨어지고 네. 이재명 대표가 좋아하지 않을 안이에요. 네. 왜 그러냐면 재판이 선거법 재판하고 이번에 했던 위증교사 두 개만 있으면 해볼 만은 아닌데 지금 현재 세 개가 제일 더 있죠? 제일 예. 뭐 더 있지만 대장동 재판은 1심이 언제 나올지 3심까지 가려면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건 논외로 치고요. 이 지금 현재 이화영 부지사 전 부지사의 2심 재판 결과가 곧 나오잖아요. 네. 내일이면 나올 텐데. 다음 달로 좀 미뤄진 것 같긴 한데. 12월로. 중순으로. 예. 근데 하여튼 그게 하여튼 언젠가는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 재판은 사실은 미리 보는 그 그렇죠. 대북송금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재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대북송금 재판이 또 같은 재판부에 배당이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속하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네. 그렇게 따지면 2심 2개 이번에 선고가 15일, 25일 나왔던 선고 2개하고 이 대북송금 재판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1, 2심 재판 3개가 나올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3개의 재판이 막 맞물려 돌아가고 있고 이번에 25일 재판이 무죄로 나왔습니다마는 2심에서 어떻게 될지 지금 전혀 기약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이 3개의 재판이 굴러가기 때문에 금방 김경진 의원이 소개한 그 시나리오는 조금 현실성이 좀 약해요. 네. 그래서 이 3개의 재판 그리고 이제 법카 재판은 이건 이제 불구속 기소 재판의 성격에다가 뭐 아마 증인들이 뭐 굉장히 많이 달려들 거기 때문에 늘어질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건 예. 빨리 결론이 나지 않는 1심도 빨리 결론이 나지 않는다고 보면 이건 이제 그러나 이제 이건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이재명 대표 내지는 전 지사의 이미지에 심대한 타격을 줍니다. 이 사안 하나하나가 이 말하자면 조금 창피하거든요. 법인카드 유용. 네, 의혹 이게 자체가. 법인카드를 이렇게 예. 쓰는 사람은 별로 드뭅니다. 네. 저도 법인카드를 오랫동안 써온 직장인의 한 사람으로서 네. 보면은 법인카드를 이렇게 쓰긴 쉽지 않아요. 예. 그렇게 따지면은 이 3개의 재판 플러스 법인카드 공판 이걸로 봐서 지금 사법 리스크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내년 중반쯤이 되면은 네. 3개의 재판과 진행되는 법카 재판이 굉장히 복잡하게 꼬이고 결론이 날 가능성이 또 있기 때문에
그 카드는 그 네. 방안은 별로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재판 지연을 하는 거 그리고 지금 법을 바꾸는 거 예. 이런 전략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결국 선택지는 그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검찰을 한쪽으로는 흔들면서 내년이 진행이 될 거고 더 중요한 건 재판보다 더 중요한 건 윤석열 공격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권에 대한 공격. 네, 그래서 누가 먼저 넘어지느냐, 예. 떨어지느냐 이 경쟁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렇게 네. 따지면은 예. 소란하죠. 24년도와 비교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25년은 굉장히 시끄러울 겁니다. 25년은 네. 뭐 지금도 시끄러운데 뭐 계속 더 시끄러울 것 같긴 합니다. 아니 데시벨이 훨씬 더 셀 거예요. 더 올라가나요? 네, 그래서 데시벨이? 방송 아이템은 엄청 많아져. 예. 저는 좋은데 이게 좀 나라가 시끄러운 건 이게 좀 안 좋은 일이어서. 나라가 예. 지금 걱정이 되고요. 네. 만약에 외부 요인이나 내부 요인으로 위기가 조성이 되면은 저는 이걸 감당해낼 수 있을까? 정치권이 네. 이걸 대응할 수 있을까? 그게 좀 걱정이 돼요. 지금은 이제 국내 문제로 아웅다웅 중인데 뭐 국제 정세도 살펴야 되고 뭐 이런저런 게 좀 걱정되긴 합니다. 근데 다음 달에는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정권을 향한 공세를 계속 이어갈 것 같다라고 네. 하셨는데 뭐 지금도 이미 하고 있습니다만 네. 다음 달은 이제 검찰 때리기에 좀 집중할 것 같아요. 네, 네. 어제 그 야당 위주로 이제 의결을 한 게 검사 탄핵 청문회 네. 다음 달 11일에 열겠다라고 네. 했는데 이게 뭐 그 강백신 어미중 검사라는 분들인데 사실 수사한 거에 대해서 문제 삼은 거는 뭐 지난 대선 때 대선 여론 조작 네. 개입이라든지 뭐 네. 한명수 전 총리 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하필 또 이 두 분이 이재명 대표 관련된 대장동 사건 수사했던 검사들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이재명 그러니까 대표 지금 이제 방탄과 다 맞물려서. 그러니까 검찰 지금 특활비 검찰 경찰 거의 대부분 삭감했지 않습니까? 일하지 마라 이런 거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에 대해서 접수돼 있는 사건이라도 만약에 수사를 조금이라도 하게 된다면 가만두지 않겠다. 네. 이제 이런 시그널인 것 같고요. 특히 지금 어미중 검사 같은 경우는 탄핵한 게 과거 한명숙 전 총리 정치자금 예.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사건. 아니 세상에 정말 이게 오래된 일인데요. 이것도 민주당도 정말 예. 수치를 모르는 정당인 게 한명숙 전 총리 그 사건 같은 경우는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 의해서 유죄 판결이 났었고 네. 지금 탄핵에서 문제 삼고 있던 내용들이 그대로 그 재판에서 다 얘기가 됐었던 사건들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그거 다 이거 이래서 틀리고 저래서 틀리고 믿을 수 없다라고 결론이 난 걸 가지고 그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검사를 탄핵한다? 네. 이건 뭐냐면 자기네들 민주당에 대해서 기소를 하면 국가 조직 전체를 어떤 이유를 들어서든지 간에 시스템을 망가뜨리겠다. 그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니거든요. 네. 근데 탄핵이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탄핵을 발의해서 접수가 되면 무조건 탄핵에 대해서 결론이 날 때까지는 해당 공직자의 직무집행이 정지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러면- 지금 이미 뭐 방통위원장 정지돼 있고 예. 여러 번 봤죠 저희가. 네. 그러면 민주당은 지금 탄핵 발의해서 헌법재판소 보내는 것까지는 자기네들 마음대로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탄핵해서 보내놓으면 서울중앙지검 뭐 차장들 또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뭐 이런 사람들은 아예 그냥 공석 상태로 아무도 이걸 지휘할 수 없는 상태로 국가기관이 주인 없는 상태로 그냥 흘러가도록 이렇게 해버리는 거거든요 보면. 네. 그래서 야 세상에 자기네들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면 대법원 판결까지 명확히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도 그걸 탄핵 사유로 삼는구나. 야, 그러면 이 민주당 사람들이 국가 권력을 잡으면 도대체 이 사람들이 못할 게 뭐 있을까? 예. 아니 뭐 검찰 독재하지만 도대체 요새 검사들이 무슨 영장 없이 사람을 잡아오기를 하나요? 압수수색 영장 없이 뭘 뒤지기를 하나요? 그러네요. 물건을 가져올 수 예. 아니 그냥 대법원 판결 확정된 것도 우리 마음에 안 드니까 니들 그냥 직무 정지 이러는 거 아니에요 보면. 네. 참 이거
이건 뭐 그렇죠. 민주당이 뭐 워낙 계속 해오던 부분이긴 한데 이게 검사 탄핵안이 좀 많이 남발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요. 탄핵 예. 뭐 할 수 있죠. 그건 뭐 법에 있는 권한이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좀 탄핵을 조금 하더라도 가려서 할 필요가 있는 건 분명해 보여요. 예. 갑자기 한명숙 전 총리를 가지고 이렇게 탄핵을 하는 명분으로 하는 것은 뭐 다른 명분이 뭐 숨은 명분이 물론 있겠지만 그건 좀 국민들한테 설득력은 좀 약해 보여요. 그리고 검찰 개혁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렇게 탄핵을 남발하는 것은 조금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좀 지나치다라는 느낌을 국민들이 판단을 갖고 있게 만들기 때문에 좀 약간 좀 템포 조절이나 이 선별 목표 선별 조직은 필요해 보여요. 예. 그런데 이제 검찰이 할 얘기는 없는 게 검찰이 지금 뭐 중앙지검의 그 간부들이 전부 다 뭐 항의 성명을 올리고 있죠.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지금 예. 하고 그러는데 검찰이 내부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니까 그럼 지난번에 김 여사 황제 조사를 할 때 그때는 또 잭소리가 없었단 말이에요. 뭐 그런 게 건강하지 않다는 증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탄핵 남발도 잘한 건 아니지만 검찰도 잘한 게 없어요. 근데 검찰 개혁이라는 시대적 화두는 분명히 해요. 근데 이 탄핵으로 이 검찰 개혁이 또 될 것 같지도 않아요. 예. 근데 이제 이 탄핵을 한 검사들을 보면은 이재명 대표하고 또 연관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잘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양쪽이 다. 그렇죠. 네. 탄핵을 하려면은 정말로 이 사람은 탄핵해야 되겠다라는 그건 하면 해야죠. 그건 어떻게 보면 탄핵을 해야 되는 정치권의 의무일 수도 있고 예. 이런 것도 안 하냐 하는 거 그건 해야죠. 네. 근데 왜 이건 하지? 라고 고개를 국민들이 갸우뚱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거 시스템이 붕괴가 되는구나. 지금 의료 시스템만 붕괴되는 게 아니고 사법 시스템, 그중에서도 검찰, 법원, 경찰 다 지금 뭔가 지금 문제가 되고 선거 시스템도 이거 잘못하면 붕괴되겠구나. 이러다가 지금 현재 명태균 사건 같은 거 보면 공천 시스템에 큰 문제가 지금 발생했구나. 예. 정치가 시스템적으로 아무 작동을 못하는 이래서 시스템의 붕괴 국가 전체적으로 뭔가 지금 이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시스템 붕괴를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단계에 들어서서 정말 이거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예. 신 선배님이 한 말씀 하시니까 또 치면 네. 언제부턴가 이게 가령 보수정당, 진보정당 있잖아요. 한 정당에서 이게 눈밖에 나면 기관 전체가 그냥 아예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게 전통이 됐어요. 가령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그 극단적인 선택이 있고 나서 예. 사실 지금 기록을 가지고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 본인이나 가족들 그렇게 선명하지가 않잖아요. 예. 근데 어쨌든 이게 검찰이 뭘 했다라고 하는 그 도구마에 이제 민주 진보 진영이 눈에 씌어가지고 문재인 정권 때 검찰을 망가뜨렸잖아요. 예. 그다음에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내내 지금 TBS 교통방송 김어준 씨가 그냥 분탕질을 했던 거 아니에요, 보면. 그리고 나서 지금 TBS 교통방송 자체가 지금 공중분해 상황에 처해 있잖아요, 보면. 네. 그러니까 이게 극단적으로 지금 정파 간의 대립이 있으면서 바뀌고 나면 그냥 기관 전체가 그냥 아예 그냥 소멸돼 가는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이 탄핵도 제가 보기에는 그런 연장선상에 있다고 봐요. 너무 과도해요. 예. 그러니까 정권을 잡았다고 해서 이걸 함부로 활용해서도 안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징벌도 적정하게 있어야 돼요. 근데 너무 과해요 지금. 너무 과하다. 네. 지금 이미 뭐 탄핵 청문회 연다는 검사들 제외를 하고도 다음 달 2일에는 추가로 이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포함해서 3명에 대해서도 탄핵을 좀 보고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아마 이 3명도 직무가 곧 정지가 될 텐데 네. 서울중앙지검장이 뭐 4차장 그리고 이제 도이치모터 수사했던 부장검사 이렇게니까 이게 또 중앙지검 하면은 맡고 있는 수사도 워낙 많다 보니까 이게 직무 정지가 끼치는 영향이 좀 상당할 것 같아서 민주당이 좀 이거를 겨냥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굳이 대응을 한다면 네.
지난번에 방통위원장처럼 탄핵 발의가 되면 중앙지검장 법무연수원이나 인사발령 내버리고 새로운 중앙지검장을 보임시키면 그건 이제 불가능하게 되겠죠. 근데 하여튼 국가 운영 자체가 우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활비 뭐 탄핵에 깎아서- 맞서 가지고 새로운 지검장을 또 그 시기에 맞춰서 또 앉혀야 되고 이런 네. 식으로 네. 예. 계속해서 나라꼴 전체 국가의 국격, 품격 자체가 완전히 그냥 상실되는 예. 그런 상황으로 지금 대립의 구도가 격화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래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네. 모든 정파들이 네. 그건 이재명 대표만을 비난하는 거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 쪽이나 국힘당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방탄에 몰입돼 있어요. 제가 지금 선거 때부터 총선 때부터 전국을 다니면서 한 얘기가 우리나라는 방탄소년단으로 족하다. 예. 제발 좀 네. 여야가 방탄 좀 그만하자. 이미 방탄소년단이 있다. 네, 방탄소년단 예. 하나만 국가다 있어도 그거는. 예. 충분한데 네. 야당도 방탄하고 여당도 방탄하고 대통령실도 방탄하고 모두 다 나서서 방탄을 하면 이 나라의 시스템은 어떻게 되고 이 나라의 위기 대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옛날에 생각해 보세요. DJ 때나 YS 때 아들들 걸렸잖아요. 네. 그럼 대통령이 검찰이 수사해서 구속하는 거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저항은 있었지만 그 저항을 다 뚫고 구속을 시켰어요. 예,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대통령들이 고개 푹 숙이고 국민들께 죄송합니다 했잖아요. 검찰 수사를 물리적으로 막았던 사례는 없어요. 예. 그때만 해도 최소한 그때만 해도 검찰이 뭐라고 얘기를 다 했어요. 보면 그 MB 때 같은 경우도 MB 형님 네. 뭐 최시중 뭐 측근들 이런 분들 다 줄줄이 갔었잖아요. 보면 됐죠. 임기 중에. 네. 근데 지금은 정말 모든 면에서 극단적인 대결로 가요. 이게 염치도 없고 수치도 없고 자기 편 잘못에 대해서는 뭐 그게 무슨 죄야? 이게 뭐야? 예. 우리 조국 장관 사태 때부터 봤던 거 그게 무슨 죄인데 그거 뭐 강남에 있는 사람들 다 하는 건데 전부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우리 편이 네. 한 거는 예. 상대편이 한 거는 조그만 거라도 저런 악마의 뭐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첫째는 제가 볼 때는 이 상황을 보고 계시는 국민들이 머릿속에서 냉정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내 편도 잘못할 수 있고 상대편 잘못도 우리 편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보다는 배후에 숨어 있는 사정이 있을 수 있다. 네. 이런 걸 항시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균형 있는 시각으로 보려고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노력하지 않는 한은 이런 안 좋은 풍조 이런 뻔뻔스러워져 가는 극단적인 어떤 대결의 행태 이런 거는 쉽게 끝나지 않을 거예요. 뭐 여야 다 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마 내년에 데시벨 더 높아질 거라고 하셨잖아요. 뭐 계속 갈 것 같아요. 이런 식의 어떤 좀 정치 공세 위주의 이제 정치가 반성은 없습니다. 네 반성은 아마 없지 않을까. 나라의 부끄러움이 사라졌고 예. 금도가 사라져서 아마 데시벨이 높이는데 네. 여야 또 대통령실, 대통령 본인 다 기여할 거예요. 조금씩 시스템이 붕괴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선거에 있어서의 어떤 브로커 개입 얘기해 주셨는데 이 얘기를 좀 여쭤볼게요. 국민의힘 당사가 어제 압수수색 대상이 됐더라고요. 명태균 씨의 어떤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인데 보니까 다른 정치인들이나 다른 이제 공천 과정까지 좀 확대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네, 네. 이게 이준석 의원이 좀 얼핏 언급했던 부분이라든지 네. 명태균 씨 본인이 주장했던 뭐 경기지사, 강원지사 뭐 이런 것까지 다 공천 자료를 가져갔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이거는 좀 어느 정도 선에서까지 좀 번질 수 있다라고 보세요? 근데 제가 검사를 했던 제 경험을 직무집행의 경험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네. 검사들은 눈에 범죄 사실이 보이면 그거를 조사 안 할 방법은 없어요. 일단 뭐 하나라도 조금 포착이 되면 아주 그게 이제 가능성이 적은 어떤 매우 확률론적으로 적은 가능성이다 이러면 넘어갈 수 있겠지만 네. 꽤나 그럴듯하고 거기에 부합하는 듯 보이는 뭔가 어떤 증거 자료가 있으면 이건 반드시 체크를 해야 돼요. 예. 그걸 체크를 하지 않으면 본인의 직무유기에 공직자로서 직무유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게 지금 검찰에서 이미 포렌식을 해서 카톡이라든지 뭔가를 지금 많이 살려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그 살려낸 것에 의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대화 내용이라든지 자료와 기존에 누군가 강혜경 씨나 명태균 씨가 주장했던 또는 뭐 민주당에서 튼 녹취록과 맞을 때 네. 뭔가 이가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예. 이랬을 경우에는 그건 스크린을 안 해볼 방법이 없죠. 그러면은 이게
뭐 가져갔다는 자료는 꽤 많은 것 같으니까 2022년에 당시 지방선거까지도 조금 공천 개입 의혹이 번질 수 있다. 좀 실제로 좀 지켜봐야겠죠. 예,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상당한 좀 악재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과정에서 뭐 누가 또 연루될지 모르니까. 그런데요. 예. 저는 공천 과정에 많이 개입을 해봤어요. 제가 네. 최고위원을 지냈거든요. 예. 근데 공천 자료 이제 공천 대상이 많잖아요. 네.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예. 전에는 지금은 막 시도당에 많이 위임이 돼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했을 당시만 해도 전부 중앙당에서 관리를 공천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방대하잖아요. 그런데 자료가 거의 없습니다. 자료가 없어요? 거의 폐기했죠. 자료가 물론 예. 있는 것도 진짜 센시티브한 거 누가 뭐 지금 명태균 씨가 주장하는 것은 내가 김 여사한테 12시에 전화했어. 밤 12시에 전화해서 해서 바꿨어. 이런 건 자료에 물론 없죠. 네. 지금 나오는 얘기 뭐 포항시장 공천, 평택시장 공천 뭐 그리고 강원지사 공천, 경남지사 공천 이런 건요. 예. 그 명태균 씨가 얘기하는 그런 건 자료에 일단 등재가 안 되고 맞아요. 그나마 형식적인 자료가 몇 개 남아 있는데 거기서도 안건은 다 이미 삭제가 돼 있거나 폐기가 돼 있고 예. 실제로 공천 관리위원회 심사위원회에서 하는 자료는 뭐 매우 형식적인 자료예요. 아. 맞아요. 그리고 그런 거 정도 남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네. 아마 이거 좀 이상하다 그러면 아마 다 실무자들이 전부 폐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확보한 자료는 매우 제한적이니까 그러니까 와서 보세요. 그리고 임의로 국민의힘이 임의로 자료를 검찰한테 제출한 것이지 와서 막 뒤지고 그러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예. 이게 형식적인 거예요. 그래서 네. 심지어 우리 공천 나고 나면 공천을 잘못됐다고 가처분 신청하는 경우 있잖아요. 예. 그때도 이미 공천 있고 보통 뭐 일주일에서 열흘 후에 이렇게 예. 심리하거든요. 그때도 그 사이에 이미 자료 폐기됐다고 대부분의 정당이 제출 안 해요. 아, 그러면 이게 뭐 어느 특정 정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야 예. 할 것 없이 어느 당사를 가리지 않고 다 없어요, 그게 보면. 여의도의 관행이고 네. 이게 무슨 규정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네. 너 없애도 아무 문제 없고요. 이건 제가 보기에는 네. 이준석 압박일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이준석 압박이요? 이준석 당대표가 그 당시 다 이게 책임을 지거든요. 당시 물론 대표였죠. 물론 이제 지방선거 후보자들은 정진석 그 당시 그 당시에 그 공천관리위원장 예. 그리고 이제 윤상현 재보궐 네. 공천관리위원장 뭐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로는 이준석 당대표를 무시하고 갈 수는 없는 건데 이준석 당대표는 이번에 법적인 책임을 질 만한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걸 떠나서요. 이미 김 여사하고 긴밀하게 공천을 논의했다는 그 팩트가 지금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예. 본인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미 상처를 꽤 입었고요. 본인이 정치적으로. 근데 바로 잡으려고 만났던 거다 뭐 이렇게 하여튼 얘기는 어찌 하던데. 됐든지 간에 예. 당 대표라는 사람이 익십을 하는 게 맞죠. 예. 근데 오히려 자기가 연락을 해가지고 예. 그 당시 이제 영부인 대기죠. 그 영부인 대기 직전이니까 영부인 대기를 하고 있는 김 여사를 만나가지고 아주 뭐 친절하고 소상하게 상의를 했다라는 흔적이 이미 시중에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큰 상처를 입었고 이번에 하여튼 뭐 자료는 미비하겠지만은 이준석 대표를 검찰이 불러서 조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요. 네. 만약 그런 상황이 생기면 예. 이준석 대표 특히 오세훈 시장 이런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뭐 엄청난 상처를 이미 입었고 또 앞으로 입을 수도 있고 이게 이제 기소가 될 거 아니에요. 12월 3일이면 네. 구속 기소가 될 텐데 구속 기소가 되면은 공판 과정에서 무슨 얘기가 나올지 모르고요. 증인으로 나가지 않으라는 법이 없잖아요. 이러면 이건 지금 뭐 김종인 위원장, 윤상현 의원 등등 또 조은희 의원 포함을 해가지고 홍준표 이러면 뭐 국힘당은 이 여파가 어디로 흘러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도 이 문제인데 당원 게시판 논란이 너무 시끄러워서 요 얘기로 좀 마무리를 해볼게요. 어제는 이제 친윤계 친한계가 그냥 참지 않고 서로 그냥 할 말 다 하는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은데 친한계에서는 김건희 여사 고모 얘기까지 언급을 하면서 고모가 과거에 이제 한동훈 대표 가족들에 대해 쓴 글도 있다. 뭐 저주의 글 뭐 이런 표현까지 썼던데 이거 좀
그 국민의힘 소속으로서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일단 정말 예. 부끄럽고요. 정말 정말 예, 부끄러우시고 아니 당의 지지율도 없고 대통령이나 대통령 배우자께서도 인기가 하나도 없으시잖아요.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최고위원 뭐 또 당의 핵심 당직자들께서 난타전 정말 부끄러워서 못 살겠고요. 네. 아까 이제 국가 전체로 염치가 없어졌다 그러는데 당 내부에서도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참 한 분이라도 좀 제발 말을 좀 줄이셔야 돼요. 말 줄이시고 예. 조금 그렇지 않아도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많은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데도 네. 당의 지지도 차기 대권 후보도가 이미 저쪽으로 무게추가 기울었어요. 네, 그렇죠.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지지가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이 지지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또 싸운다? 나는 도대체 이분들 생각이 뭐 하시는 분들인지 전혀 모르겠고, 예. 두 번째는 대통령이 좀 정리 좀 해주셔야 돼요. 이건 뭐냐면, 야 그냥 저 당대표 뭐 이걸로 그냥 어렵게 하지 마라. 이건 당 내부에서 이쯤 하고 화합하고 가자. 이렇게 네. 대통령이 좀 정리를 해주셔야지. 언제까지 이것 가지고 입씨름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뭐 한 달 가까이가 네, 돼가고 네, 있는데 한 달 곧 들어가죠. 오늘 또 최고위가 있어요. 지금 한 목요일 아침이죠. 30분 네. 안에 또 뭔가 네. 일이 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약간 드는데 신경민 의원 보시기에 좀 터지겠죠. 터지겠죠. 오늘 예, 최고위는. 김민전 의원 월요일 발언을 놓고 또 뭐 치고받고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네. 일단 김 의원 말씀에 제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그리고 이 양쪽이 다 문제가 있어요. 지금 친윤 내지는 그 대통령이 좀 뭘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김 의원이 했기 때문에 그건 제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네. 한 대표도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지금 한 대표 가족이 했느냐 아니면 엉뚱한 제3자가 했느냐라는 거 가지고 지금 싸우는데 예. 한 대표가 이 부분은 빨리 결론을 내주는 게 좋죠. 만약에 가족이 한 사람이라도 관여를 했다면 이건 뭐 법률로 할 일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알아봤더니 뭐 이거 뭐 당에서 알아보고 이런 것 떠나서 내가 알아봤더니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있는 것 같다. 이건 정말 죄송하게 됐다라고 하면 되고요. 만약에 가족에 그런 사람이 없고 지금 어저께 뭐 임모 씨 얘기가 나오던데. 임모 씨. 네. 그럼 우리 가족에는 그런 사람 없다. 알아보니까 뭐 엉뚱한 사람인 걸로 판명이 되는 것 같아서 그걸 지금 알아보고 있다. 예. 이렇게 밝혀주면 되고요. 네. 그리고 측근들 지금 자꾸 나와서 얘기하는 측근들한테 이 대목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마라. 라고 이제 함구령을 내려주면은 더 이상 싸움이 안 나오죠. 그리고 만약에 가족이 관련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친윤도요. 이거 가지고 대표 그만두고 정계 은퇴할 사안입니까? 사안이 아니에요. 예. 근데 뭐 이거 가지고 네. 그만둬라라고 연일 얘기를 하고 또 뭐 최고위원들이 나와가지고 또 싸우고 뭐 오독이니 뭐 오판이니 뭐 그래서 갖고 있는데 네. 김민전의 재발견이 이번에는 확실히 있었던 건 맞아요. 그것도. 네. 김민전의 재발견. 제 추측으로 보면 이건 순전히 추측이에요. 네. 한동훈 대표께서 아무 말씀을 이렇게 사실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못 하시는 걸 보면 안 하시는지 못 하시는지 네. 이 상황을 가지고 추정을 해보면 예. 아마 한 대표님 배우자께서 관련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렇게 또 보시는군요. 추측이에요. 예. 제 마음속에 추측하시기에, 예. 추측이에요. 그러면 그 배우자께서라도 다음부터 조금 덕을 좀 넉넉히 덕을 쌓는 계기로 삼겠다. 네. 이번 기회를 반성 삼아서 그렇게 배우자께서 한 말씀 하시는 것도 종결의 한 방법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가족이 관련됐건 안 됐건 네. 하여튼 이건 이렇게 치고받고 한 달 가까이 싸울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까지 키울 일은 아닌데 네. 뭐 하나 잡아서 지금 이렇게까지 끌고 왔고 상대를 좀 이렇게 끊어내야 되는데 한동훈 대표는 그걸 못 하고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보시네요. 지금 뭐 친윤 쪽도 큰 문제가 있고요. 네. 친한 쪽도 큰 문제가 있고 예. 그리고 윤 대통령, 한동훈 대표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이 어떻게 보면 사자인데 네. 이걸 가지고 한 달 가까이 싸운다는 걸 저는 상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 참 대단한 조직이에요. 알겠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